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되게 답답할 때 막 습관적으로 꺼내 쓰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눈앞에 딱 그 글자랑 똑같이 생긴 물건이 놓여 있는데도 그 단순한 기호 하나를 매칭 못할 때 막 혀를 차면서 쓰는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를 조롱할 때 쓰는데, 만약에 낯을 보고 기억을 못 떠오르는 그 상태가 사실 무식함의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하려고 진화시켜온 우리 뇌의 경이로운 시스템이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면요.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속담을 그냥 되게 단편적인 지식의 잣대로만 썼잖아요. 낯을 보고 기호를 떠올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깔고 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지심리학이나 신경과학 렌즈로 이걸 딱 들여다보면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도구가 가진 물리적인 실체랑 문자가 가진 추상적인 기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한 뇌과학적 간극이 있거든요. 아, 뇌과학적 간극이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낯을 기억으로 바꾸는 건 단순한 시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인간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연산 시스템이 막 총동원되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인 거죠.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속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과학적 함정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죠. 애초에 눈앞에 낫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손잡이가 있고 서늘한 쇠로 된 칼날이 휘어져 있죠. 만질 수 있고 무겁고 딱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이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기억이라는 건 어떤가요? 종이나 화면이라는 2차원 평면에만 있는 만질 수도 없는 완전한 추상적 상징이죠. 이 두 개를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노는 물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강제로 억지로 이어붙이는 거 아닌가요? 아,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뇌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에요. 3차원 물질이랑 2차원 평면의 기호, 이 둘의 차원을 맞추려고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낫을 그냥 땅에 던져놨다고 쳐보죠. 우리가 낫을 항상 정면에서 수직으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뭐 뒤집혀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각도에 따라서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가 둔각이 되기도 하고 아주 뾰족한 예각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알파벳 V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3D 공간에서는 내가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눈이라는 고성능 카메라에 찍히는 사진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찌그러진 무언가로 안 보고 늘 똑같은 낫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시각 인지 시스템이 가진 형태 항상성 덕분입니다. 망막에 맺히는 2D 이미지가 아무리 왜곡돼도 뇌가 실시간으로 싹 보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건 모양이 변한 게 아니라 각도가 틀어진 낫이구나 하고 본질을 고정하는 거죠. 오, 뇌가 알아서 보정을 해주는군요. 네, 이 과정이 후두엽, 그러니까 뇌의 가장 뒷부분 시각 피질에서 엄청 빠르게 처리되거든요. 사물 경계선이나 빛의 대비 각도를 막 추출해내는 겁니다. 눈이 사진을 찍는 거라면 후두엽은 기하학적인 데이터를 순식간에 뽑아내는 고성능 스캐너네요. 근데 스캔 끝났다고 바로 기억이라는 글자로 통역되는 건 아니잖아요? 뇌 안에 전담 통역사라도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후두엽에서 스캔을 마친 기하학적 데이터가 뇌 옆부분, 측두엽 쪽으로 찌릿찌릿 신호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아, 다른 부위로 넘어가야 하는군요. 네, 거길 가야 비로소 시각적 단어 형태 영역, 영어로 VWFA라는 특수 신경망을 만나거든요. 이게 선과 각도를 딱 보고 이 패턴은 한국어 자음 기억이네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 통역센터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후두엽에서 낫의 각도를 아무리 선명하게 스캔해도 그게 측두엽 통역센터로 무사히 배달 안 되면 꽝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그 통역센터로 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아예 안 깔려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낫을 아주 선명하게 보는데 뇌에서는 문자로 바꾸는 스위치가 안 켜지는 거예요. 와, 낫은 그냥 농기구일 뿐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낯 놓고 기억을 모른다는 건 시력이나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3차원 실체에서 2차원 상징으로 넘어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안 돌아간다는 생물학적 팩트인 거죠.
스캐너는 멀쩡한데 통역 케이블이 뽑혀 있는 거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 케이블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태어나나요? 글자 발명이 오래된 것 같지만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최근 사건이거든요. 뇌가 유전적으로 문자 회로를 기분 탑재할 시간이 없었어요. 장피아자 같은 학자의 발달 연구를 보면 명확한데요. 아, 아이들 연구요? 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 추상화 회로가 없어요. 눈앞의 젖병은 그냥 배고픔 달래주는 3D 물질일 뿐이죠. 그러다 만 2세에서 7세 전조잡기를 거치면서 나무 막대기 들고 이거 칼이야 이러면서 놀잖아요. 맞아요. 애들 막대기 가지고 총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물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는, 즉 통역센터로 가는 뇌 고속도로를 후천적으로 엄청 힘들게 공사하는 시기인 겁니다. 와, 그 케이블 공사가 유년기의 학습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럼 어른이 돼서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가 유실된다거나?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버드 의대 fMRI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연구팀이 시각적 실인증 환자들이랑 난독증 환자들 뇌를 관찰했거든요. 이분들 특징이 생존이랑 직결된 사물의 기능은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낯을 주면 손잡이 딱 잡고 풀 베는 신용을 정확히 합니다. 운동신경이나 물리적 인지는 아주 멀쩡하네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기호로 치환해보라고 하는 순간 뇌 스캔 화면에서 시각 피질이랑 언어 용역 사이 불빛이 툭 꺼져 버립니다. 진짜요? 불빛이 꺼진다고요? 생존 회로는 생생한데 상징을 처리하는 회로망만 손상된 거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뇌 안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짜 신경학적 현상이었던 겁니다. 와, 생존뇌랑 지식뇌가 완전 분리되어 있네요. 근데 환자들 말고 멀쩡한 사람도 이 케이블이 오작동할 때가 있나요? 그럼요. 환경이 확 변하면 멀쩡한 인지 시스템도 버퍼링이 걸립니다. 나사 데이터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들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지구에선 중력 때문에 항상 위아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바로 알죠. 네, 근데 이분들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서 상하좌우 기준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에서 반응 속도를 재봤더니 지상에 있을 때보다 인지 반응 속도가 40%나 뚝 떨어졌습니다. 40%요? 와, 인류 최고의 엘리트 두뇌들도 중력 사라지니까 낯 놓고 기억자 찾는데 한참 걸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리적 환경 기준점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사물을 기호로 연결하는 심적 회전 연산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다는 증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진짜 엄청난 연산을 힘겹게 해내고 있는 거였네요.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후두엽이나 나사 데이터, 이거 다 현대과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조선시대로 가보죠. 양반들이 평민들 보고 차차,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랬을 때 뇌과학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 지식인들이 글 모르는 백성들을 깔보려고 만든 엘리트주의적 폭력 아니었나요? 그게 역사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회학적 데이터를 보면 그 잔혹한 현실이 쫙 보이거든요. 19세기 말 6일준 기록이나 사료들을 보면 당시에 글을 유창하게 쓰는 건 진짜 한 줌의 양반뿐이었어요. 대다수 민중은 문자랑 단절돼 있었고요. 하루하루 밭 갈고 먹고 살기 바쁜데 글 배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사실 그분들한테 기억은 그냥 선 두 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을 착취하는 문서에 쓰이는 쳐다보기도 무서운 권력의 상징이었죠. 땀 흘리는 농부한테 낫은 가족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3D 실체잖아요. 그렇죠. 생존 도구죠. 그분들한테 낫 보고 이리 기호 떠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 기회는 다 차단해놓고 결과만 가지고 비웃는 가혹한 조롱이었던 셈입니다. 고속도로 깔 재료도 안 줘놓고 차 안 다닌다고 멍청하다고 비난한 거네요. 진짜 화나는 일인데요. 자, 그럼 논의를 180도 뒤집어 볼게요. 기호에서 소외된 게 문제였다면 반대로 낫 보자마자 농기구인 건 싹 까먹고 저건 기억이야 이렇게 기호만 떠올리는 지식인은 과연 완벽한 걸까요? 인지심리학에서는요, 오히려 그 지식인이 훨씬 더 위험한 인지적 함정에 빠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능적 고착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능적 고착화요? 네, 익숙한 기능이나 이름표, 특히 기호에 뇌가 갇혀버리면 그 사물의 다른 물리적 가능성을 아예 못 보는 마비 현상이에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던거의 양초 문제라는 실험이 이걸 딱 보여주거든요. 던코의 양초 문제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뭐죠? 양초 하나, 성냥갑, 그리고 압정이 잔뜩 든 작은 종이 상자를 주고요. 촛능이 바닥에 안 떨어지게 양초를 벽에 고정시키라는 미션을 줍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냥 앞정으로 양초 찔러서 박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촛농 좀 녹여서 풀처럼 벽에 붙이거나요? 다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합니다. 앞정으로 뚫으면 초가 부서지고 촛농으로 붙이면 결국 촛농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정답은 앞정 상자를 비우고 그 빈 상자를 앞정으로 벽에 단단히 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 양초를 올리는 거죠. 상자를 촛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 상자를 벽에 박는 받침대로 쓴다고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앞정 담는 통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기능적 고착화입니다. 놀라운 건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일수록, 즉 개념이랑 이름표 붙이는데 익숙할수록 이거 푸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상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를 담는 용기라는 기호에 뇌가 완전히 락이 걸려버리거든요. 와, 소름 돋네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스스로 기호에 갇힌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식인들이 나보고 기호에 집착하는 게 딱 이 모양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비유 진짜 너무 찰떡이네요. 칼로리 데이터에 갇힌 사람이나 덩커의 상자를 용기로만 보는 사람이나 다 똑같죠. 이걸 뇌과학 통계 모델인 베이지 정리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베이지 정리요? 과거 데이터로 예측하는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안개 낀 새벽의 형태가 희미한 걸 보면 뇌가 과거에 가장 많이 경험한 사전 데이터를 싹 씌워버리거든요. 확률적 베팅을 하는 거죠. 아하, 평생 책상에서 글자만 읽은 선비는 그 희미한 거 보자마자 저건 기억일 확률이 높아 하고 베팅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낯을 보고 기억이라고 착각하는 시야 협착증이 올 수 있어요. 반면에 평생 농사만 지은 농부는 그걸 생존 도구로 착각 해석하죠. 호랑이가 쫓아오는 야생이면 선비 뇌는 쓸모가 없어요. 낫의 무게중심 느끼는 운동피질이 100배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 모른다는 건 무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존 데이터를 쌓아왔는지 보여주는 뇌의 거울인 거네요. 와, 거울이라는 말의 무게가 진짜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랑 역사 렌즈로 이 속담을 완전히 새롭게 해체해봤습니다.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결코 누군가를 조롱하는 얄팍한 말이 아니죠. 네, 물질을 기호로 바꾸는 뇌의 위대한 연금술이자 동시에 기호에 갇히면 본질을 못 보는 인간의 인지적 고착화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맞아요. 가만 보면 현대사회는 우리한테 옛날 양반들보다 훨씬 가혹하게 기억을 공부하라고 강요하잖아요. 통장 잔고 데이터, 인사평가 지표, 아파트 브랜드, 명함일에 적힌 계급들. 이 기호들에 능통해야 성공했다고 몰아세우죠. 근데 숫자로 찍힌 돈이라는 기호에 집착하느라 진짜 노동의 숭고함은 잊고 사는 거 아닐까요? 사랑이니 성공이니 하는 단어에 갇혀서 진짜 체온이나 온기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가끔은 의도적으로 뇌에 쌓인 데이터베이스 스위치를 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색이나 기호가 세상을 편하게 분류해주긴 하지만 우릴 편견의 방에 가둬버리거든요. 아이들처럼 기호라는 안경을 벗고 낯을 그냥 낯으로 보는 순수한 관찰. 그게 필요한 시점이죠. 이름표 뒤에 가려진 사람 온기 그 자체를 느끼려는 노력이요.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일상에서 사물과 타인을 다르게 보는 작은 트리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때요. 오늘 우리는 낫이라는 도구에 기억이라는 껍데기를 씌우다 본질을 잃는 함정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만든 무거운 이름표랑 상징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삶을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도구로 감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지호라는 액자에 억지로 구겨넣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